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세상에 도둑이 경찰 노릇을 하겠다. 글쎄요, 도둑치고는 치사하고 찌질한 잡범들인데 우리 사회가 가장 용서하지 못할 입시 비리와 연관돼서 이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그런 자가, 가증스러운 이런 자가 잡범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나라를 바로 잡겠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내겠다, 이렇게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실 때에, 이런 모습을 보실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선거일이 이제 마이너스 28, 선거일을 한 달도 채 못 되는 마이너스 28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도 문제입니다. 그냥 시청자, 구독자가 좋아할 내용으로만 기사를 만들다 보니 대부분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기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보의 판단을 국민들이 하게 되니 얼마나 기자들의 보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언론의 보도를 일부 기자들은 그저 단순히 흥미 위주로 가십 정도로 여기고 쓰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쓴소리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지금 조국의 변동 상황, 수치가 날로 변하고 있다, 그런 기사들을 예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냥 수치의 변동 상황,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하기보다는 수치 자체의 변동폭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러한 수치를 보면은 착시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 수치를 사실인 양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조국이 어찌 되었든 간에 지민 비조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자당의 지지세를 모으고 있는데 조국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해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런 말과 함께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 황태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제출하겠다,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죄를 지고 잘못했으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조국이 검찰 의혹 운운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지 먼저 묻고 싶고, 정말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도둑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불량 잡범입니다. 그런데 정치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고 이재명 덕분에 많은 걸 배웠지요. 지금 검찰 독재 운운하기보다는
사법부의 징역 2년이 억울하다고 한다면은 사법 독재를 말해야 되는 것이지, 검찰 손을 넘어가서 이제는 사법 리스크와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검찰의 손을 떠난 징역형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합니까? 검찰이 구형량을 했을 때에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몇 번씩 얘기하지만 당장 구속을 했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조국에게는 그 판사의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구속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은 나와서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정부와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조국이 하는 말을 볼 때마다 조금은 매스럽고 역겹기까지 합니다.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있습니까? 찌질한 인간이죠, 한마디로.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35일간 단명의 장관을 했었는데, 그리고 장관 물러나는 날 20분 후에 바로 대학에 복직원을 냈지 않았습니까? 왜 냈습니까? 단순히 이중으로 봉급을 받고자 해서 그러한 야비한 가증스러운, 그러면서도 자기는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 아주 이중적인 이재명과 판박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이 나라 입법부가 어떤 꼴이 되고 있습니까? 왜 이런 풍조, 왜 이런 풍토가 생겼을까요? 다 이재명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죄를 지으면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면서 물러나고 은둔하고 속죄하는 그런 마음을 보였던 선배들의 정치 모습이 아니라, 뻔뻔하기는 아주 이를 데가 없었죠. 추하고 더러운 정치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재명이가 산 증거로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정신의 조국이라면은 100번 고개를 숙이고 사죄를 하면서 자신이 벌렸던 위조 서류, 가짜 증명서로 입학금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던 부끄러운 걸 막는 데에 법안을 만들었어야지. 글쎄요,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겠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의 발상입니까? 조국이 배지를 달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니, 이런 한동훈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입시 비리 위조 문서 관련된 근절 법안 제출이 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정치꾼, 정치 몰입회가 있죠. 이재명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아주 똑같은 3인방 이준석이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국고보조금 먹튀 논란에 6억 6천여만 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디 처리할 데가 없다. 글쎄요, 국고에 반납을 했는지 기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1호 법안으로 국고보조금 처리안을 21대 국회에 첫 안으로 내겠다. 의혹들은 참 좋습니다. 한마디로 조국이 하는 얘기나 이준석이 하는 얘기나 속된 표현에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 장난이지요. 이 정도면은 철면피 후안무치도 정말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죄를 짓고 당장이라도 감옥에 가야 할 부끄러운 자들이 나라를 걱정한다? 나라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바로잡겠다? 참 이 말이 먹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망나니 짓 하는 것을 이재명이 길을 쫙 열어놨습니다.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도둑이 경찰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니 이런 뻔뻔한 자들이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조국 지지가 상승하고 있다고 조국이 기세를 높이면서 떠들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지지세일까요? 20대 청년들이 조국을 지지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전혀 조국에 대해서는 차가운 반응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젊은이들이 조국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있을까요? 젊은이들은 공정과 정의를 그리고 깨끗함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 비리를 저지러 놓고 나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정부의 검찰 독재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 먹힐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준석이가 폭망을 한 것입니다. 기존 지지율도 지금 뭐 두 자리 숫자까지 오른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지지하는 집토끼들이 도저히 민주당의 이재명만큼은 기대할 것이 없다.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집을 나가 잠시 조국 쪽으로 마음을 주고 있지만 이것도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 조국의 실체를 알게 되면은 그 표는 민주당도 아니고 조국 혁신당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대의 젊은이들이 조국과 이재명을 또 이준석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분명히 오른쪽으로 바른 정치 쪽으로 표를 던지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거짓 거품,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착시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정을 표했었습니다. 조국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강압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인 양 조국을 이해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또 언론이 그런 분위기를 띄운 것도 솔직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국이 아내는 감방에 들어가 있을 때에 케이크를 사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찍혀진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애틋한 모습 그리고 힘없이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언론들이 추적하면서 보도했을 때에 많은 국민들은 그 보도만 보면서 조국을 애틋하게 바라봤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조국의 진실, 진면목을 깨달으면서부터 조국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등 돌렸던 사람들이 2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조국과 정경심 또 조민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거짓 그런 행태들을 하나 둘씩 양파 껍질 까듯이 밝혀내면서 그 실체를 알게 된 것이죠. 이제는 도둑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도둑이 경찰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이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입니까? 국민의힘 윤재욱 대표가 조국 혁신당은 피고인 집합체, 귀틀막 공천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그릇된 복수심으로 정치에 나선 조국이 스스로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화, 셀프 공천을 하면서 자기가 한 말 기가 막히죠. 비례대표 후보 선정 사항을 일체 보고하지 말라. 국민들이
이런 조국의 말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확하게 보고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조국 혁신당은 보도에 알려진 대로 황운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인들이 모여들고 마치 정치 바퀴벌레들이 기생충들이 숙주를 향해서 몰려들듯이 그렇게 꾸역꾸역 스멀스멀 몰려들고 있는 피고인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윤재학 대표는 지금 비례연합정당의 1번 전재 후보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 종북 색깔이 진하고 직접 종북의 지시를 받았던 그런 상황에 전재가 스스로 사퇴 표명을 했지만은 공천 철회로 끝날 일은 아니다. 종북 세력과의 선거 연대 파기가 답이고 진보 정당과의 연매도 거부해야 한다. 이거는 이재명에게 날리는 최후 통첩 아니겠습니까?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 신원 보증인 노릇을 민주당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시 결론이면서 오늘 조국의 말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국이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멸망을 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저는 이 말에 이렇게 보태고 싶습니다. 나 조국은 아무리 무너져도 위조 서류는 계속해서 만들겠다. 정경심이가 감방에 들어가서 연일 몸이 안 좋으니 보석 신청을 하루가 멀다고 내지 않았었습니까? 조국은 강철 체력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제발 감방에 가더라도 정경심처럼 보석 신청하지 말고 강한 체력을 단련해서 정말로 모범수로서 모든 행정 규정을 잘 지켜주는 모범수가 되기를, 수감 생활을 끝까지 잘 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